새벽이 가장 깊은 시각, 호르무즈 해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USS 메이슨의 전투정보센터 내부에서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하얗게 타올랐다. 카시룸섬 상공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치솟았고 그로부터 불과 몇 초 뒤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일제히 깨어났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고속 함정들이 해안 동굴에서 쏟아져 나왔다. 전동 드론들이 어두운 밤하늘로 완벽한 동조를 이루며 상승했다. 경고 사이렌이 해상에 정박한 미국 전함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워싱턴은 자신이 해협 전체라는 화약통에 불씨를 던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혁명 수비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하나의 요새였다. 카시룸섬 폐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테헤란은 즉각 해군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130척이 넘는 혁명 수비대 고속 공격정들이 이란의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해안 동굴과 지하 벙커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이 함정들은 유리 섬유로 제작되어 소형이지만 치명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고속정들은 거대한 상업용 유조선들이 형성한 미로 사이를 구불구불 누겼다. 강철로 된 이 거인들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열신호와 레이더 반사파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샤헤드 136 드론 편대는 파도의 불과 몇 미터 고도를 유지하며 동조된 패턴으로 몰려왔다. 목적은 분명했다. 미국 함대의 센서를 포화시키고 압도적인 표적의 물량으로 함대를 눈멀게 하는 것이었다. 첫 발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갑판 위에는 오존과 바닷소국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들었다. 함대의 디지털 두뇌인 이지스 전투체계가 처리한 개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전술 표시 화면에서 표적 벡터들이 어떤 인간도 셀 수 없는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했다. 전술 조정관의 목소리가 내부 통신 체계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다수의 고속 이동 물체, 방위 불명이라는 경고였다. 마크 41 수직 발사 체계의 발사관에서 하얀 화염이 터져 나오며 대공 미사일들이 밤하늘을 찢었다. 이 요격 미사일들이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했다. 드론 무리가 거리를 좁히기 전에 분쇄하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었다. 호르무즈 포위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상황은 단순한 교란에서 전면적인 악몽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테헤란이 포화 공격을 개시했기 때문이었다. 샤헤드 드론들이 선봉대 역할을 맡았다. 적과 드론으로 이루어진 이 장막 뒤에서 혁명 수비대는 무거운 타격을 가했다. C-80이 대함 미사일이었다. 이 미사일들은 해수면으로부터 10m도 안 되는 고도로 비행해 파도와 염수물 보라가 만들어내는 배경 잡음 속으로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란 운용자들이 이른바 그림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거대한 상업용 유조선의 선체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USS 메이슨 레이더 운용자들의 눈에는 접근하는 미사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민간 유조선 항행의 일부처럼 보였다. 잠시 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내부에서 전술 행동 장교는 레이더 화면이 수백 개의 붉은 벡터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봤다. 대응은 마크 41 수직 발사 체계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SM-6 함대의 장거리 집행자가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이 미사일들은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추적하며 전지평선을 훑어 C-802가 민간 선박 항로에 닿기 전에 격파했다. 그러나 무리의 순전한 물량은 어떤 상상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에 타고 연기를 뿜으면서도 여전히 엔진을 굉음을 내며 구동하는 샤헤드 136 드론 한기가 요격의 불벽을 뚫고 빠져나왔다. 그것은 소름 돋는 광경이었다. 불규칙한 검은 실루엣이 메이슨의 함교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거리 1800m, 함선 최후의 방어선에서 펠랭크스 근접 방어 체계가 통제권을 넘겨받았다. 20mm M61A1 불칸 기관포가 거대한 전기톱이 강철을 자르듯 포효했다. 분당 4,500발의 텅스텐 탄환을 쏟아내며 진정한 나배 장벽을 만들어냈다. 드론은 함선 선체로부터 4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불덩이로 분해되었고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아 함선의 옆구리를 강하게 강타했다. 바로 그 순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적이 더 이상 단순한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모기가 코끼리를 무는 시나리오였다. 거인은 막대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좁고 배신적인 해협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수면 함대가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필사적인 방어전을 치르는 동안 FA-18 지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해협을 향해 가속했다. 이 항공기들은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지 않았다. 대신 ALQ-99 제밍포드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디지털 눈보라로 바꿔버렸다. 불과 몇 초 만에 드론 무리는 집단적 지성을 잃었다. 그라울러들은 혁명수비대의 해안 주파수에 고출력 제밍을 가해 지상의 탐색 레이더를 눈멀게 하고 더욱 결정적으로는 고속정들 사이에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끊어버렸다. 이란의 무리는 여왕벌을 잃었다. 이 디지털 맹목 상태를 틈타 진정한 포식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수륙 양용 공격함, 갑판에서 공격 헬리콥터 편대 H-1G 바이퍼가 수면에 바짝 붙어 급강하했다. 해병대의 주력 공격기인 바이퍼들은 지형 추적 비행 패턴으로 파도 위 불과 몇 미터를 날며 남아있는 레이더의 탐지 범위 아래에 머물렀다.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와 메이저 지시기를 갖춘 조준 체계를 이용해 바이퍼 조종사들은 체계적이고 가차없는 제거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탄약을 낭비하지 않았다. 혁명수비대 지휘함과 미사일 발사기를 탑재한 고속 공격정 등 고가치 표적을 우선했다.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이 바이퍼의 파일런에서 발사되어 보이지 않는 레이저빔에 유도되며 이란 함정의 연료 탱크로 직접 꽂혔다. 고속정들은 주황색 불꽃의 폭발 속으로 사라졌다. 유리 섬유 선체는 헬파이어의 직렬 탄두에 아무런 방어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한때 강력하고 위협적이었던 이란 함대는 이제 고립된 표적들의 혼란스러운 집합체에 불과했다. 중앙 지휘 체계를 잃은 고속정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서로 충돌하거나 어둠 속에서 아무 소용없는 시도로 유도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지상의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최후의 위협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학살의 현장 9,000m 상공을 순찰하는 F-35 라이트닝2 한 쌍이 완전한 전파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스텔스 전투기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장 데이터를 연결하고 무기 체계에 공급하는 조종사 없는 지휘자였다. 함정이 닫히고 있었고 테헤란은 곧 자신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터였다. 그때 전투는 기만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혁명수비대의 잔존 고속정들이 조율된 후퇴를 시작했다. 카슈룸 섬의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향해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해군에게는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미국 구축함들이 속도를 높여 압박을 유지하고 함대를 항행 항로에서 몰아내려 할수록 그들은 미리 선정된 경멸지역으로 유인되고 있었다. 지형 자체가 무기가 되는 좁은 수로였다. 그리고 갑자기 함정이 닫혔다. 해안 절벽에 새겨진 강화된 지하 벙커에서 이란은 두 번째 순항미사일 파상 공격을 개시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다. 하나는 파도 표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장거리 아음속 순항 미사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수직으로 위에서 공격하는 지능형 미사일이었다. 잠시 후 80척의 새로운 공격 함정이 숨겨진 동굴에서 쏟아져 나와짓게 동작으로 미국 함대를 포위하려 했다. 포화 공격의 혼돈 속에서 미국의 이지스 체계는 데이터 병목 현상에 부딪혔다. 표적이 너무 많고 인근 섬들이 유발하는 레이더 잡음이 너무 심했다. 바로 그때 동맹의 비밀패가 꺼내졌다. 몇 주 전부터 HMS 드래건, 영국 해군의 타입 45 구축함이 조용히 함대를 따라오고 있었다. 완전한 전자침묵 모드 론용되고 있었기에 이란의 센서에게 드래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더 체계들이 경멸지역에 혼돈과 씨름하는 동안 HMS 드래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독특한 원뿔형 마스트 꼭대기에 장착된 다목적 샘슨 레이더가 점화되었다. 좁은 공간에서 지형이 유발하는 간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SPY-1 레이더와 달리 샘슨은 바로 그런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다. 샘슨은 간섭의 모든 층을 제거하며 수면을 스치듯 잠복해 있던 순항 미사일들을 낱낱이 드러냈다. 명령이 떨어졌다. 드래곤의 50 개발사관에서 아스터 15와 아스터 30 미사일의 일제 사격이 어둠을 찢었다. 드래곤은 전체 함대를 덮는 강철돔을 만들어냈다. 이란의 모든 발사체가 하늘에서 격추되었다. 혁명수비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미국인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합동작전의 매복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HMS 드래건이 방어선을 지키는 동안 연합전력은 방어태세에서 파괴적인 공세태세로 전환했다.
연합군이 해협에 머무는 매부는 적이 카르그섬 주변 방어를 강화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함선 대 함선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투는 성층권의 그림자 속에서 지휘되고 있었다. 여전히 완전한 스텔스 모드로 순찰 중이던 F-35 라이트닝2 한 쌍이다 목적 임무 첨단 데이터 링크 체계를 활성화했다. 그들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전쟁의 중앙신경기였다. 이란이 제밍한 해안통신 채널을 우회해 고해상도 표독 좌표를 타격 자산에 직접 전송했다. 첫 발포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 정밀 타격이 시작되었다. F-35의 전자광합 조준 체계에 유도된 토마호크 미사일 파상 공격이 원거리 잠수함과 USS 메이슨에서 발사되어 이란 본토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작위 표적이 아니었다. 반다르 아바스의 지하 지휘센터, 카슈룸의 동굴에 숨겨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테헤란이 해협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위성통신 기지국들이 외거적 정밀도로 타격받았다. 하나씩 이란의 눈들이 꺼져갔다. 수면에서 혁명수비대 고속정 지휘관들은 디지털 공허 속에 홀로 남겨진 자신들을 발견했다. 레이더 화면은 정적뿐이었다. 무전기는 의미 없는 백색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눈멀고 귀먹어 분노한 바다뱀들과 드래곤으로 가득 찬 수로에 갇혀 있었다. 테헤란은 세 번째 공격 파상을 조직하려 했지만 기반 시설이 사라져 있었다. 정밀 타격이 혁명수비대의 지역지휘센터를 파괴했다. 무리는 단지 여왕벌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벌집 자체가 벽돌 한 장 한 장 해체되고 있었다. 수평선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때 공포를 심었던 이란의 무리는 더 이상 공세 전력이 아니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검은 무리에 흩뿌려진 불타는 강화 플라스틱 잔해와 산산이 부서진 꿈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내부에서 외부로 관통되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다. 불타는 합성 플라스틱과 기름 얼룩의 묘지가 되었다. 무리는 해체되었지만 임무는 적이 재편성할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완수될 것이었다. 최후의 막에서 HMS 드래건은 절대적인 방공돔을 유지했다. 샘슨 레이더는 계속해서 보호망을 엮으며 이란 내부에서 절박하게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이 함대에 닿기 전에 격추되도록 보장했다. 이 방어 아래 USS 메이슨과 바이퍼 편대는 최후의 소탕 작전에 나서 혁명수비대의 잔존 고속정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했다. 저 좁고 배신적인 해역에서는 세계 해상교역에게 릴라 위협이 될 수 있는 생존자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 최후의 결정적 타격이 가해졌다. 카르그섬은 영구적으로 무력화되었고 그 전략적 요충지에서 테헤란의 전진기지는 존재를 멈췄다. 새벽빛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90개가 넘는 고가치 군사 표적이 제거되어 있었다. 그날 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사이버 공간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21세기 전쟁에서 숫자는 단순한 통계에 불과하다. 혁명 수비대에게 그것은 한 세대의 재앙이었다. 해군 자산의 완전한 상실이었다. 미국인들에게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또 하나의 일상적인 작업일 뿐이었다. 현대 전투는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길 때 시작되지 않는다는 증명이었다. 그것은 당신이 적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시작되고 포착된 지 몇 초 뒤에 끝난다. 이 충돌의 잔해를 분석할 때 가장 두려운 무기는 F-35의 스텔스 능력도 바이퍼의 화력도 아니다. HMS 드래곤 마스트 꼭대기의 샘슨 레이더다. 가장 두려운 무기는 폭발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샘슨 레이더는 혁명 수비대의 은폐 노력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전쟁에서 보인다는 것은 사형 선고다. 현대 전투에서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무기가 아니다. 당신이 그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이에 적은 이미 당신을 보았고 추적하고 있으며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다.